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모든 게 너무 귀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내 자산 좀 잘 운용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 나 너무 귀찮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내 자산 네가 좀 잘 좀 운용을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진짜 이제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너무 이제 지긋지긋해요. 투자라는 거는. 그냥 내 돈 가지고 가서 그냥 잘 운용 좀 해봐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높지 않으니까 결국 투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나의 자산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자꾸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금리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투자 습관이 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찮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 결국에는 내가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자산 늘려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투자하면 손실 입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소수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자산 늘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나 돈 받고 싶어, 급여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불로소득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정말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내가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올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때요? 주변의 시선이 어때요? 안 좋죠. 나쁘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나쁠까요? 불로소득이 왜 나쁜 걸까요? 불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일으킨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런데 불법적인 일들이 아닌데 불로소득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해본 사람이면 알 거예요. 투자가 불로소득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동산 계약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될 거 엄청 많고요. 그 자금을 다른 데서 땡겨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로소득 아니에요. 주식 투자자가 된다는 거는 좋은 기업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이라도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싸이월드 이런 데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응? 다른 미국에 한순간에 없어지는 회사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던 회사들 중에서도 한순간에 도태될 수가 있고요. 주주들의 눈속임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좋은 기업이 계속 좋은 기업으로 경영될 수 있는지 감시를 해야죠, 우리가. 우리는 투자자니까. 우리는 주주니까. 그리고 한 곳에만 투자할 수 있나요? 다른 투자처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도 좋은 기업인지 감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 봐야 되잖아요. 그 기업들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안 해보고 투기만 해본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어디 뭐 좋대 해서 돈 이렇게 넣어서 많이 이득을 얻었어요. 그럼 그거는 저는 투기라고 생각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아시죠? 알고 하는 건 투자고요. 모르고 하는 건 투기입니다. 마음이 편한 건 투자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힘든 거는 투기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에너지 쏟지 않고 자산 늘리고 싶은 마인드가 과연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투자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투자는 그냥 한번 넣어서 왕창 땡겨서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이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연 20%, 30% 지나치게 높은 거, 월 3%씩 정도만 전 수익 올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한 달에 3%면 연 30%가 넘어요. 그렇게 1,000만 원만 시작하셔도 곧 2년이면 2배가 됩니다. 72 법칙 아시죠? 30%면 2년 조금 지나면 2배 되는 거예요. 월 3%, 정말 너무 높아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연 20%, 30%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20%, 30% 넘었을 가능성 꽤 커요, 지금.
근데 과연 그걸 내년에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프로 야구 선수를 타석에 들어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번만 치는 거예요. 내가 안타를 딱 치고 프로 선수는 안타를 못 쳤으면 그때는 제가 이긴 거죠. 저는 18타자니까 한 타석에 들어와서 한 번 안타를 쳤으니까. 근데 그 타석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는 프로 야구 선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지속하는 힘이고요. 그것이 실력이고요. 그 안에서 또 운도 따라준다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프로 야구 선수인 거죠. 기대 수익률이 연 20% 30%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부럽네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수익률, 은행 수익률보다 그리고 시장의 지수 수익률 정도 따라가면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벤치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뭐 코스피가 됐던, 뭐 코스피 200이 됐던, 아니면 뭐 MSCI가 됐던, ACWI가 됐던 그런 비교 지수를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 5% 엄청 훌륭한 거예요. 연 7%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왜냐면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투자를 잘 모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분하고 좀 같이 하고 싶네요. 꼭 기억하십시오. 에너지 쏟지 않고 지금 여러분 무언가 얻고 있으면 아주 큰 행운이거나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운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되는 거죠. 실력 없는 행운은 다시 와도 잡을 수 없어요. 기회라는 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잡아 나가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실력인 거고요. 그것이 투자자로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대신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한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분을 찾으러 가는 그 여정도 쉽지 않고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 습관을 기르고 운동하는 것처럼 투자 근육을 기르고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그것이 오로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좋아요는 다른 분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다른 분들에게 좋은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